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내내 맑음 그 자체였던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도 양시장은 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2% 오르면서 2,6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2% 넘는 힘도 보여주면서 908포인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그동안 깊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빨간불 이면에 있는 이슈들 챙겨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승을 더 누릴 수 있는지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죠.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채 가지기도 전에 이 미 은행권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 모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 초 은행 위기가 시장을 흔들었던 만큼 또다시 투심을 삼키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모디스의 경고와 동시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9월까지 이 미국의 물가지표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금리를 유지하겠다 말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극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이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과가 만약에 양호하다면 투심이 다시금 모아지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가는 그 방향을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전략을 미리 좀 꾸려놓고 혹은 그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대처도 필요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일부에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올 기대감 속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인데요. 노이즈가 많았던 이 초전도체가 무너지니 2차 전지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반도체는 각계 전투 양상이었지만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또 한 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위치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부에서 LNF를 포함한 2차 전지 3대장을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매력적인 종목도 담아볼 테니까 일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쏠림이 완화되면서 그 다음 섹터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당뇨, 비만을 키워드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뜨거웠는데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점검해드리고 있죠. 최근 추세적으로도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상반기까지는 개별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면 지금은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만, 당뇨 이쪽에 중점을 두고 이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이 제약 바이오주를 공략을 해야 될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를 담아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이제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전략들 생겨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하단에 보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어디에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살피고 대응을 또 해주시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나 튼튼합니다. 일단 오늘 두각을 보인 바이오주가 벌써 3개나 있는데요.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무려 31%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요. 삼성제약은 당일로 8% 넘는 수익, 위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12% 가깝게 챙겨주셨고 필살기 종목들도 다 눈에 띕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7월 28일에 제시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5% 넘는 수익을 쌓아주셨고요. CJ제일제당 8% 넘는 수익, 그리고 S오일은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죠.
8월 1일에 진입하셔서 이것도 역시나 일주일이 가기도 전에 5.42%라는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을 쌓아주시는 게 최인호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지금까지 불안불안 수익을 쌓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수익을 이렇게 가득 풍성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있죠?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1초 만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오락관 일부 어떤 종목을 봐야 하고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9일 또 오늘 제가 왔습니다. 자, 오늘 주식오락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부, 2부를 나누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1부에서는 지금 한참 올해 또 1분기, 2분기에 뜨겁게 올랐던 또 섹터를 한번 가져왔고, 이렇게 2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많았던 이 종목들 과연 갈까, 시장이 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채널을 일단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제가 말하는 거는 중간중간 요약해서 잘라 먹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보시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시황을 뜨고 새벽부터 오늘 조금 미증시부터 쭉 봤는데,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있죠, 연예인하고 미국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을 왜 해요? 우리가 미국하고 연예인을 알아서 그 사람들 다 잘 살고 다 잘 삽니다. 자,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시장 자체가 다른데, 제가 오늘 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딱 정확하게 3포인트인데 제일 큰 게 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님까지 딱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월, 9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떠한 업종과 섹터를 들어가실 때 중요한 제가 오늘 단서를 드릴 거니까 꼭 오늘 이 방송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요 주식 1, 2년 합니까? 주식 1, 2년 하는 거 아니죠. 저 나이가 일단은 100년에서 절반입니다. 저도 IMF도 느껴보고 일단은 어른으로서 다 느껴봤죠.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역동과 고난이 있고, 올라가면 저항이 있고,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면 또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 있는 이 미증시에서 이 신용등급 무디스에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은행에 대해서 이제 은행 건전성 우려입니다. 건전성 우려가 뭐냐면, 너가 BIS 용어로 자기 자본 비율이거든요.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너희들 되겠나? 힘들 건데,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국하고 제가 말씀드린 연예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지금 CPI도 내일 발표가 나오는데 저는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고 계속 미국이 잠시 다우, S&P, 그다음에 나스닥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눌림목 구간이다. 다시 또
올라간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고점을 달려갈 수 있는 레이스를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3년 만에 모든 것들이 1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시장은 똑같습니다.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된다. 그다음에 이 페드의 발언에서 이 발언이 뭐 중요하냐 하는데 뭐 아틀란타 뭐 여는 총재가 야 내년쯤 되면 금리도 좀 내리고 좀 해야지 좀 기업들도 좀 투자도 되고 할 건데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시장은 그 어떤 이 연준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시장 움직임은 시장이 알아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 효과라는 게 돼 있어요. 이 글로벌 증시도. 그래서 아무리 연준에서 뭘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 또는 두 번의 올해 금리 인상은 있잖아요. 금리 인상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금리잖아요. 가계 부채도 부동산 부채 금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금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S&P 500. 예, S&P 500하면 산업지수에서 일단 500개의 전반적인 산업을 해난 미국이 어찌 보면 브루마블처럼 큰 어찌 보면 대장경입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요. 그 S&P 500의 85%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뭐 몇 개 종목들, 뭐 식음료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유통 종목들도 큰 것들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지금은 이제는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그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테마 장세. 자,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요. 보니까 무슨 뭐 초전도체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뭐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고 하면 항상 연구한 논문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관에서 하고 뭐가 이렇게 사이언스지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거 없이 카드라 SNS로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초전도체 가지고도 이렇게 시장이 후끈후끈 달아오면서 몇 개 종목도 시총도 다 작은 종목들이에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종목, 그좀 올라가는 거 보면 야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이 요즘같이 빨간 이렇게 맛을 보기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한번 올라타가고 야수시장 달려 올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그런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안전하고 좋은 종목은 우리에게는 2,500개까지 있기 때문에 ETF까지 2,500개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 우리 이번 주 시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글로벌 시장 증세는 어차피 CPI 발표로 나오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신경 쓰시라고. 에너지는 신경 써야 되고 계속 WTI, 서부 텍사스 중진료 두바이라든지 브렌트유들이 계속 80불을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배럴당 하루에 30만 배럴 감산, 사우디아라비아 100만 불 감산이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했을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실제 수익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테마라든지 너무 2차 전지에 너무 이렇게 한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주식시장을 대응해서 제일 빠르다고 보는데요. 자, 이재용 회장,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미넨. 이 미넨이 어디냐면 이 미넨이 지멘스 삼성전자 협력업체죠. 그 다음에 여기는 BMW부터 시작해서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혁신 산업을 갖다가 나왔던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적인 독일의 어찌 뭐 정책적인 발상지예요. 그래서 미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미넨을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녀분들이 지금 북미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갔다 거기서 바로 미넨으로 지금 갔어요. 자, 갔는데 왜 이재용 회장님이 갔을까?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전자가 제일 크게 주안을 두고 있는 게 일단은 지금 평택 반도체 기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P3는 거의 완공됐고 P4가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주차장에 있는 P5, P6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이제 우리 말하는 반도체의 모든 핵심 공정과 모든 소재 공정부터 시작해 그것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어찌 보면 산업군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자, 이재용 회장님은 현대자동차 김인선 회장하고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반도체 부분을 현대차, 자기도 삼성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세계 1등 기업인 이렇게 세계 3대 어찌 보면 메카인 현대차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재용 회장은 지금 독일의 모든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설비 부분,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것을 가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삼성이 P3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이 약간 더 졌어요. 삼성물산도 약간 자금적인 압박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올 초에. 근데 지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추석이 지난 9월과 10월에는 다시 반도체 장세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지수는 OECD 선진국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반도체가 뭐 때문에 간다가 아닙니다. 이 반도체 전반적인 거는 경제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경기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경기 좋습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월급 보너스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안 좋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그래서 반도체가 8, 9월에는 구정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올해 8월 시장은 전 세계 1986년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8월 장은 좋지가 않았어요. 되게 하락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 장벽이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잘 체크해서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용 회장님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이 9월, 10월에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중에서 제일 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지금 이렇게 보면 빅테크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미국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 중에서도 2부에 나올 주제예요. 여기 부분이 이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이게 S&P 500이라는 산업군입니다. S&P 500. 이게 500개 종목이 있어요. 한번 셀러보시면 돼요. 한번 눈이 빠지실 거예요. 500개인데 파트를 냈는데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상당히 헬스케어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 지금 비만에 관련돼 있는 LI라는 이 기업,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2부 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시장은 항상 말해서 이 에너지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와 영역에 대해서 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세블론도 있고 그다음에 엑스모빌도 있고 쉐블론 엑스모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82달러. 그다음에 뭐 두바이유는 좀 싸겠죠. 브렌트유는 좀 더 비쌀 거고. 80대를 이제 호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 섹터는 가감하게 계속 이 중요 포인트로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할 때는 다들 2차 전지를 대부분 누구들 설명하더라고요. 시장은 글로벌 증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보고는 뭐 종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겁니다. 아니 지금 2,600이에요. 거의 다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자 2,600입니다. 코스닥이 900이라 잡시다. 900. 뭐 2006, 2008 되는데 거의 끝자리 편문 800인데 지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저점에서 고점 찍고 다시 눌림 목에서 저점 찍고 또 고점 찍고 또 저점에서 다시 고점 올라가고 또 눌림 목 줬다가 올라가고 지금 이 패턴이 보시면 날짜별로 35거래일, 37거래일, 뭐 40거래일 여기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 많이 빠지고 이거 다시 올라오는 시점이 또 35에서 40 거래일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표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이게 채널식 패턴. 추세는 우상방, 추세는 올라가는데
패턴은 채널식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렸다가 끌어올리면 지금 2,600에서 끌어올리면 2,700 근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대형 종목이다. 대형 종목. 그러니까 지금 대형 종목일 때 어제 LG화학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뭐 대형 종목들 괜찮은 거 뭐 에코프로 같은 거 사놓으셨으면 오늘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대형 종목들은 단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지수 2,600이 뭐가 중요합니까? 코스닥 900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잡다한 종목들 시천 뭐 3천억이 미만 스몰캡들이 상한가를 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총이 최소한 1조 되고 50조, 100조 되는 이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이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런 종목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잠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종목에만 따라가고 통장에 있는 빨간 맛에만 이렇게 좀 따라가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시는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또 좋아지면 또 내려오겠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3,000포인트에 또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샀다 팔았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나라에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는 항상 가치를 줘요. 가치, 종목에 대한 가치. 야, 네가 산 종목 가치 있나? 나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없다. 그럼 왜 샀는데? 오를까 싶었어. 그럼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없는 종목 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종목 가치가 있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묻어둬라. 언젠가는 그 가치가 상승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럼 그 상승하는 날에는 분명히 3,000포인트가 되는 이 빛바랜 날에는 우리 국민주라 불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NAVR, 네이버 이 두 종목은 가치가 더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가치는 별로 못 느끼지만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3,000 지수가 올라갈 때는 분명히 그 종목 가지고 계시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만 가지고 있다면 이 증시는 충분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실적 장세를 보낸 시점에서 테마별로 단발성 뉴스에 흔들리기 쉽지만 정말 내실 있는 뉴스 그리고 가치 있는 종목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또 대형 종목 위주로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차별화된 종목으로 이렇게 수년간의 매매 경력으로 이런 수익률을 또 자랑해 주고 계십니다. 현대바이오 보시면 단 3거래일 만에 31% 가져와 주셨고 카나리아바이오 12%, 삼성제약은 당일로 8% 넘는 수익 챙겨주셨고요. 8월에도 필살기 종목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루 만에 5.17%, CJ제일제당은 8% 담아주셨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던 S오일을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챙겨야 하는 종목과 더해서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추세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딱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보유기간 짧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익률 어떻게 또 가져와 주셨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아까 전문가님께서 올라가면 저항이 있고 또 내려가면 지지가 있다. 네. 전문가님이 삶에 비춰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 보면은 뭐 튼튼한 이런 종목들이 저항 없이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겠지만 그 저항이 되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탄력이 좋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 또 발굴하셔서 또 매도를 해주셨을까? 그게 이제 투자자와 이제 뭐 개인 간의 이제 가치의 차이예요. 시장을 보는 가치, 그다음에 증시를 보는 가치. 그리고 이 뭐 대한민국의 뭐 내노라는 뭐 트레이더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스캘핑을 많이 해요. 하루에 뭐 수십 번 사고 팔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나도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종목들을 꾸준히 몇 거래라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가치 있는 종목들로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1% 2%는 우리 앵커님 아시다시피 올리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그래도 올린 것만 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아시다시피 이번 대전에 불났잖아요. 대부분 다 있는 종목은 불나거나 악재 있는 게 불났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카본 이번에 불났었죠. 한국카본도.
한국카본. 자,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수익을 났어요. 자, 언제 들어갔냐? 이날 들어갔잖아. 이날 방송하는 날 이날 들어갔잖아. 이날 들어가고 이게 박스권에서 21선을 이게 참 또 템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방으로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급등했을 때 잡은 게 아니라 방송하고 그 다음 날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큰 거래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종목을 정리해서 그렇지 이 더 이상 이 15% 이상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5%만 왜냐하면 들어와 계신 분들 수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는 5% 정도만 수익 내면 대부분 그냥 커터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을 가져왔고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하방을 지금 맞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종목을 갖다 할 때는 공식 샵 두 개를 하고 이렇게 항상 체인호 공식 매수에서 체결가를 딱 정해줍니다. 비중 10%. 자, 말씀드렸죠. 비중 3%, 5% 이름 모르는 종목들 나도 이름이 엄가 안가인지도 몰라가지고 저도 정신없게 치는 종목 그런 종목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그런 종목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중 10% 그러니까 비중이 크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종목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그때 종목 가져온 거 또 근데 이거 오늘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종목을 남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걸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수익이 오면 시청자분들이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올려주십니다. 아무 의미 없지만 얼마나 성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 본인들은 수긍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얼마나 이쁜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공식 인정이라는 거죠. 자, CJ 제재당. 자, 8% 이상 나왔습니다. 자, CJ제당은 원래 이렇게 주가가 원래 이 증권사 이게 컨센서스라든 여러 가지 이 보면 거의 40만 원이 목표가로 대부분 나오는 종목인데 이 쿠팡이라는 회사와 쿠팡과 이 햇반 전쟁 때문에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희한하죠. 대형 종목이 박스권의 구간에 있다가 슈팅이 들어가야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최인호 씨가 아까 전에 나왔던 종목들 특징이 보면 이렇게 증폭이 채널로 조금 약간 거의 폭이 낮으면서 강하게 슈팅이 올라가구나. 이 점을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세요. 나 수익 났어요 하고 올려줍니다. 예, 실은 수익이라 나왔네. 별로 많이 사지도 않았네요. 수익이 24만 7천이 뭐 24만 7천이. 그러니까 이는 근데 뭐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수익 났어요 한번 자랑하면서. 자,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10%를 살아있지만 상대방은 그 정도의 여력이 없고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처럼 식자재처럼 종목들 좀 가지고 있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OL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에너지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시죠? 뭐로 봅니까? 전기로 안 봅니까? 전기세 누가 냅니까? 본인이 내겠죠. 전기세가 전기 요금이죠. 쓴 만큼 내니까 요금이죠. 세금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다 세랍니다. 근데 쓴 만큼 내는데 이 SOL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석유 산업 정제입니다. 정제. 모든 화학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옷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려면 석유 정제에서 이루어진 화학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름도 옥탄가가 제일 높은 항공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급유, 일반유, 등유, 경유 빠져나오자 마지막에 벙커시우 그다음에 찌끄레긴 아스콘, 아스팔트 가름까지 이 석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최고의 이제 그거였죠.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다가 거의 10만 원, 10만 원씩 올라갔다가 지금 저점이 7월 7일 날 62,000원까지 제가 딱 타이밍에서 이거는 V자 반등 라인이다. 바로 진입하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바닥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하닥이 S51이 62,000원 이하 내려가면 그냥 기름집 문 닫아야 됩니다. 좋은 기름이니까 S51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거 꼭 알려주고 싶네요.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 다 대형주예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 시청자분들 내 종목이
참 안 좋습니다 하면 답답한 게 제가 항상 제가 몇 개월 동안 종목 진단 프로부터 말씀드렸지만 항상 종목은 줄여라. 손절을 하더라도 줄여라. 그리고 현금화시키면서 시장에 대응해라.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뜨겁다 하는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어렵고 또 어떻게 타점 전략 가져가야 하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수익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 해주실 리뷰만 봐도 이 세 종목 모두 다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비중 묵직하게 안전한 대형주, 중형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부터 SO일까지 정말 뭐 짧은 기간으로 5% 넘는 수익 그리고 8%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셨고 노란톡에 계셨던 분들 다 같이 인증해 주신 찐 종목이니까요. 당일 수익도 많습니다. 이런 수익들 모두 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매도 타점 알려주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를 또 들어봤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디서 또 수익을 또 내주실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 일부에서 관심 섹터 2차 전지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전에 좀 뜨겁게 너무 과열된 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하셨는데 2차 전지 안정적이에요? 아니죠.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2차 전지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2차 전지는 모멘텀 그다음에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실제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적자 R&D 연구 쪽만 너무 집중하다 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온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부장 함께 보고 싶어야 된다. 제가 오늘 시청자님께 또 질문을 가져왔어요. 계속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 나오는 바람에 예,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도 네 개는 맞아. 근데 잘 보세요. 2차 전지예요. 자, 2차 전지 더 간다. 아니다. 올해 정점이다. 막 이 정도 올랐으면 됐지. 야, 에코프로가 150만 찍었으면 됐지. 이 정점이다. 예. 자, VS입니다. 자, 정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리 앵커님? 너무 어려운데? 그 안에 있어요? 네, 안에 있습니다. 글을 쓰면 돼요. 한자씩 이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아닙니다.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 그건가? 이더 울정 뭐 이런 건 아닐 거 자,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 더 간다. 네. 오늘 종목 계속 좋아져. 올해 장이 좋아진다. 아니다. 지금 이게 고점이다. 피니시다. 뭘까? 일단 자, 달려? 말씀드릴게요. 힘들죠? 네. 자, 잘 보세요. 나? 도, 나도? 몰, 뭐? 라. 나도 모르죠. 아니, 이거를 전문가님 알면, 모르시는데 가져오시면 자, 어떡하세요? 이거를 알면 아니, 여러 우리 시장에 있는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모든 우리 전문가들이 갈고리로 돈을 쓰고 있죠. 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더 간다 못 간다는 기준은 그만큼 고점 위에 신선한 공기를 맡아보거나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인들과 개인들이 그 고점의 수익을 맛을 봤어요. 맞죠? 그러면 그걸 다시 돌파해요. 그 돌파합니다. 초심이. 그럼요. 아. 그래서 시장은 한번 우리가 왜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한 번, 두 번 하면 습관화된 것처럼 시장도 계속 뚫으려고 하면 맞고 뚫으려면 맞고 하다 보면 뚫려요. 그게 바로 전반적으로 우리 LS라는 종목이 작년에 86,000원, 그러니까 68,000원에 68,000원을 여러 번 못 뚫었어요. 한 번 뚫리니까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더블까지. 그 대형 배가. 종목도. 그래서 종목은 뚫립니다. 와. 자, 제가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시청자도 모를 거예요. 모를 건데 그래도 그나마 매일 시장을 보고 우리 주식쟁이 인생하는 앞에 있는 그래도 채널가 그래도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들은 일을 하시며 생업을 종사하시면서 시장 뉴스를 보면서 한 줄 컷 보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이 수많은 업종과 업황이 있는 종목을 이해하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 조금 그래도 이름 깨난 내놓는 종목들만 제가 몇 개만 선물 좀 뽑았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름 많은 종목만 가져옵니다. 자, 못 먹어도 쓰리고입니다. 쓰리고는 뭐라면 항상 기술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항상 매번 계속 실적이 좋아질까요? 못해줄까요?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변동이 변화무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한번 눌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없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뚫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우리 앵커님, 네.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앵커면 이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총이 대충 얼마겠습니까? 오, 대충. 그러니까 그 대충 1조 이상. 1조 같은 소리 하시면 돼요. 50조 50조 5천억 원입니다. 예, 어디 맞췄잖아요. 1조 이상이니까. 참말로네. 삼성전자 액면가 얼마예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지금 6만, 저 가지고 있어서 예, 그죠? 삼성전자 액면가 6만 100원이에요. 100원. 아, 100원. 예, 100원입니다. 사람들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기술과 자본금을 모두 부여. 자본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 엄마 찾아 산말리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죠? 엄마 찾아 산말리. 저 이태리에서 있는 간호사 하다가 엄마 찾아 마르코 폴로가 엄마 찾아 산말리 아르헨티나 갔던 옛날에 그걸 모르시구나. 엄마 찾아 산말리 많아. 자,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염호 수익률이 대강 20년 계산을 해서 한 21%의 수익률이 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꽃은 사실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에요. 시청자분, 니켈 염호예요, 니켈 염호. 그래서 금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21% 수익 나는 거는요, 세상에 그런 수익이 없습니다. 전 세계 수익 중에서 최고로 높다는 카지노, 황금알은 거위인 카지노도 그렇게 수익이 안 나요. 강원에도 그렇게 수익 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코 홀딩스는 50조 5천억 원의 이 시총을 몸집을 자랑하는데 기술력과 자본력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 7월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올 9월, 10월 달 제일 조심한 게 전자와 2차 전지가 또 붙을 겁니다. 누가 이기냐. 지금 이 상황에 다른 업황은 끼어들면 허리 디스크 걸립니다. 허리 디스크. 예. 꼭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4월까지 광양과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식합니다.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식하기 때문에 이 점이 다시 한 번 더 포스코 홀딩스와 리튬과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부터 시작 2차전 모노 산업군 우리 많은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하나를 아울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게 광양 아르헨티나 수산화 공장 준공식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모멘텀이 틀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다시 2차 전지입니다. 아시겠죠? 시청자분. 그래서 꼭 가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단계 투자공사 이게 착공 개시로 해서 리튬 확보량이 신사업과 같이 증대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지면 원래 기업은 쓸데없는 걸 많이 합니다. 기업은. 왜냐? 돈을 굴려야 되겠고 기업의 주주에게 환원해야 되고 회사의 캐파와 증설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신사업이 계속 증대할 것은 물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다음에는 뭘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항공기 로켓을 만들지 난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나도 몰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가는 거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저점. 지금 이거 1년짜리 차트예요. 1년짜리 240일입니다. 240 거래일로 나온 건데 21만 원짜리가 작년 9월 달이 21만 원짜리가 고점인 거의 80만 원 가까이 76만 4천 원까지 찍었어요. 자, 어찌 보면 차트가 이렇게 너무 과일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자, 박스권 구간입니다. 자, 오늘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런데 자, 고점은 나왔어. 64만 그러니까 76만 4천 원. 고점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채널식으로 분명히 이렇게 저점 구간이 어디냐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60만 원 선, 21선을 이렇게 붕괴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구간은 이 포스코 홀딩스는 언제든지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박스권의 저점 구간만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고점에서 팔아서 다시 또 기다렸다가 내려오고 타이밍 잡고 우리 경찰 순경처럼 도둑놈 돌아가면 잡으러 가면 이 채널식 방향은 대기업들 특히 시총 높은 종목들이 특징이 바로 이 박스권 채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의 하반기는 패턴, 그다음에
그다음 추세와 패턴에 대한 이 부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참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게 차트 교육 좀 시키고 싶은데 예, 추세와 패턴. 예. 저도 바쁜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또 방송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금방 큰 종목 나왔죠. 예, 큰 종목 나왔고 지금 또 큰 종목 나왔습니다. 내 그때도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황제주 하면서 처음에 100만 원 갈까요? 나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간다면 갑니다. 예. 근데 내가 간다는데 안 가면 배반이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는 주식 좀 하시면 내가 또 질문하면 미안합니다. 근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보면 금융은 나옵니다. 시총 여쭤보려고 하신 예, 거예요? 시총요. 네. 31조지. 아, 예. 아이고. 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기다리고 대형 종목 있었는데.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자, 지금 에코프로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쟁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를 좀 아신다는 분들은 다들 사고 싶어 합니다. 제 친구도 그럽니다. 야, 10주 사면 되나? 야, 니 돈 많네. 1,000만 원 넘나 하면서 그렇게 비싸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와 이에 대한 이게 모멘텀 올라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슈팅 구간은 이거는 우리 증권가에서도 이 종목은 포기했어요. 말하지 말자.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자. 이거를 말하는 것은 니 있나 에코프로 없다. 그럼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가진 자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에코프로는 고수익성 유지입니다. 이 종목은 150만이 됐든 200만이 됐든 벌써 5년치 실적과 계산을 했을 때 펀더멘탈로 계산했을 때 가치가 벌써 다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품이 아닌 종목입니다. 100만 원, 150만 원 안짝은 그것만 꼭 아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회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지주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의 가치가 일단은 7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저랑 같이 노란 톡방에서 공유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투자의 정보부터 시작하고 제가 이 20% 비중 들어가서 10% 상한가 치고 20만 원대 사서 지금 40만 다 100% 지금 가지고 있어요. 팔지만 했잖아요. 왜냐면 왜 팝니까? 또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가치가. 제가 이 프로에 내가 몇 달 출연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에코프로가 없네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MSCI 지수 편입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타 섹터하고 수급상의 이렇게 경쟁의 변동에도 별로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연동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제일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보는 게 MSCI, 예, 이 지수 편입. 그다음에 다른 섹터,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AI 뭐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MSCI만 들어가게 되면 그다지 그냥 이거는 따로 노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153만 9천 원까지 올랐던 이 고점을 굴렸던 하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올 겨울에 제 아시는 분이 을지로에서 커피 마시면서 에코프로 이거 10만 원인데 지금 다 올랐는데 마이너스 팔까 하길래 반만 파세요. 근데 다 파셨어요. 그분이. 그분 다 파셨어요. 진짜 다 파셨어요. 다 파셨는데 이때가 참 기억납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기억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은 끊임없이 엠파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서 고점을 찍었는데 자, 지금은 111만 그러니까 110만 7천 그러니까 111만 참 이렇다. 100만이 넘어가니까 예, 17만 2천 원. 자, 이 정도인데 150만 원까지 충분히 이 안에서 이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이 안에서 21선과 62선을 터치하지 않고 내려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 구간만 안에만 충분히 있다면 지그재그로 해서 채널쇼드로 하면 충분히 사고 팔고 해서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종목을 또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한 가지 종목이 더 남았죠. 필살기 종목 보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 저 LNF 한번 볼까요? LNF 한번 볼까요? 또 보여줘야 되나 또 이거. 또 2차 전지 일단은 2차 전지 진짜 괜찮은 종목이 LNF예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 원래 미국의 이게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도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국가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면 정보 다 뺏긴다고. 근데 주가를 더 뺏겼어요. 예, 주가는 아주 바닥인데. 자, 근데 그거를 주식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걸 꼭 알고 싶어요. 자, 이 단기적인 실적은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괜찮습니다. 그리고 응급제 사업 기대감은 일단은 수직 계열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차트를 한번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LNF의 3년간 차트입니다. 자, 3년 전에 코로나 때 12,000원에 샀었으면 12,000원에 샀잖아요. 코로나 때 12,000원 샀었으면 지금 22만 원입니다. 고점이 34만 9천원이었다고요. 이게 더 많이 올랐어요. 어찌 보면 3년 만에. 예. 이게 별이 5개, 장수 옥치대처럼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와. 단지 우리는 잘 봐요. 3년 차트를 보지 않고 1년 차트, 지금 이게 1년짜리입니다. 240일 차트. 이 차트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 이알스 파스코에서 돌면서 이게 뭐야? 완전히 장난치나 2차 전지. 이게 뭐야 이거? 어디 식음료도 이만큼은 되겠다는 이게 바로 근데 차트는 길게 봐야 돼요. 3년을 봤을 때는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20배, 30배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LNF는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LNF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네, 네. 바쁘네요.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LNF 너무 좋은 편성이 종목인 좀 것 이상해. 같은데 1부, 2부로 나눴으면 내가 이렇게 네, 2부까지 노란톡방 나눠줄 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 네. LNF 투자 전략 빨리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세요. 필살기 종목 더 중요하잖아요. 필살기도 다 지압분 넘어. 이게 뭐 이거. 이게 무슨 중환자실에 무슨 그 안에 심파동인도 아니고. 자, 이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10 아니잖아. 10. 탑10. 탑10이라고 해서 어디 옷가게 이름 아닙니다. 또 옷가게 또 신성통상도 종목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탑10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우리 혹시 이어폰 뭐 쓰세요? 이어폰.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뭐 쓰세요? 버즈. 버즈. 네. 버즈 회사예요. 예, 버즈 회사예요. 오, 제가 또 우연찮게 그걸 쓰고 있네요. 더 이야기하면 시청자 나니까. 그래요. 자, 궁금하시면 타점 지금 아주 저점입니다.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도 1%밖에 못 올랐어. 참 이 종목이 얼마나 큰 종목인데 1%밖에 안 오르고 지금 아까 LNF처럼 바닥을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목입니다. 탑10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자, 이 종목 궁금하시면 오늘 알려드린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오면 제가 내일 이제 지니까와 이 종목 브리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던 필살기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LNF처럼 지금 1년간의 상승 그 표를 본다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구나. 이게 너무나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다. 그리고 버즈가 있다. 이렇게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힌트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만 정말 탄력 있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께 이분은 또 어떤 거 해주실지 예고 멘트 한 줄로 해주세요. 한 줄로. 네 글자로. 아니야. 뭐 네 글자요? 네 글자인데 그거 다 포함하면 안 되고 창의적으로. 나도 몰라. 또 왜냐면 쓰시면 시청자분들이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저 양반 뭐 이렇게 뭐 종목 좀 안 해. 그렇게 하시면 계속 채널 고정할 거고 아니면 지금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식 나오는 생생정보 같은 채널 가시는 분들은 그걸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가는 사람 오고 오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자, 쿨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돈 되는 종목입니다. 돈 벌고 싶으면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본다고 돈 안 돼요. 이 종목 보시면 돈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